정경심 교수 공소장에는 없었는데요. 끝난 게 아니다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자, 김민지 기자 무슨 얘기예요? 네, 조국 전 장관 아들도 좀 수사로 거론되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인데요. 사실 그 조국 전 장관의 아들은 아버지 학교인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에서 인턴 활동 증명서를 받는 과정에서 뭔가 특이한 사례들로 특혜를 받아서 받았다 이런 의혹들이 좀 쏟아져 나온 바 있습니다. 활동 예정 증명서라는 특이한 증명서를 받기도 했고요. 또 이런 문제는 국회에서도 한때 시끄럽게 거론된 적이 있는데요. 당시 목소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에서 2006년도부터 현재까지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에서 인턴십을 한 활동 증명서 발급 내역 전체를 봤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2006년도부터 28명에 대해서 증명서가 발급됐는데 27명의 증명서는 동일한 것입니다. 지금 양식으로. 아까 제가 오전에 보여준 거. 유일하게 후보자 아들 것만 양식이 저렇습니다. 그리고 이것만이 2017년에 발급된 것입니다. 2017년 10월 16일. 저는 후보자의 아들이 후보자가 지금 인정한 것처럼 2018년 작년 연세대학교 정외과 대학원에 입학을 했고 1학년이 됐고 그 서류 전형 제출은 2017년 11월이나 12월에 했을 거라고 추정합니다. 이것은 제 추측입니다만 연대 정외과 대학원에 서류할 때 들어가지 않았을까? 왜? 무슨 아들이 이걸 발급받을 이유가 있었나요? 그러니까 많은 이들이 정경심 교수의 공소장에 정경심 교수의 아들 얘기는 쏙 빠져 있으니까 아들은 혐의가 없었나? 그냥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검찰 관계자 기자가 물었어요. 아들 혐의와 관련한 수사 계속 진행 중인 거예요? 검찰이? 물어봤더니 검찰 관계자, 관련 부분도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 얘기인즉슨 뭐예요? 뭔가 지금 계속 들여다보고 있고 아들 부정입시, 인권법센터, 인턴, 허위, 이런 것 지금 들여다보고 있다는 얘기죠. 굉장히 조심스럽지만 빨간색 박스에 있는 이런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경우에 따라서 조국 장관과 정경심 교수와 딸과 아들이 모두 다 법정에 설 가능성, 굉장히 조심스러운 관측이긴 합니다만 저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라는 법조계의 조심스러운 관측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조국 전 장관 가뜩이나 이런저런 혐의를 많이 받고 있는데요. 악재가 또 덮쳤다면서요, 김민지 기자? 네, 조국 전 장관의 현재 직장이죠. 서울대학교에서요. 이 조국 전 장관의 박사학위 논문 표절 의혹을 조사하기로 결정했다는 소식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조국 전 장관의 어떤 경력이나 이런 것들도 현재 직장에서 들여다보겠다 이런 의미가 될 수도 있는데요. 국회에서 자유한국당 곽상도 의원이 표절 의혹을 제기했고 이때도 서울대 측에 좀 따져 묻는 장면도 있었습니다. 당시 모습도 영상으로 확인해 보시죠. 영국 옥스퍼드대 길리건 교수의 논문에서 다수 문장을 베꼈다. 크레이그 브래들리 교수의 독일어 판결문을 요약한 부분을 또 베꼈다. 이렇게. 제가 연구진성위원회에 국감에서 나온 문제가 제기이기 때문에 한번 검토해달라고 의견할 수 있겠습니다. 버클리대 박사 논문에 관련해서는 매우 우수한 논문이라고 하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인데 지금 이것도 표절했다 이런 주장이 아닌데 이번에 새로 판단됐습니까? 이번에 다시 한번 버클리 학장님이 그 답을 보내줬습니다. 아마 이은재 의원님이 문의를 한 것 같아서 저에게도 공동 수신으로 결정문을 보내주셨고 의견을 보내왔고 저희 버클리 박사학위 논문에 문제가 없다라는 점을 버클리 법대 학장 이름으로 공식 문서를 보내주셨습니다. 자, 서울대가 조사하기로 결정을 했다는 겁니다. 조국 전 장관의 논문 표절 의혹에 대해서 어제 말이죠. 3건의 표절 조사 결정을 했는데요. 석사 논문은 이런 표절 의혹, 학술 논문은 이런 표절 의혹, 박사 논문은 이런 표절 의혹. 지금 그래픽에 상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문제가 된 박사학위 논문은 1997년 미국 버클리 캘리포니아대 로스쿨에 제출된 거라고 하는데요. 마침 우리 미국에서 공부하고 돌아온 이준석 의원이 옆에 있으니까요. 네. 논문 질문 이준석 의원께 드릴게요. 제 생각에는 어차피 연구 진실성 아니면 윤리위원회라는 것들이 보통 판단하는 것이 표절에 대한 여부도 판단하지만은 얼마나 심각한 표절인가를 밝혀가지고 그에 대한 처분을 합니다. 수정을 해서 다시 제출할 수도 있는 부분이고 아니면 학위를 취소할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논문 철회를 하면은. 근데 이제 조국 장관의 말을 그대로 믿는다고 하면 버클리대에서 그러니까 박사학위를 수여한 버클리대에서는
심대한 표절이 아니라고 판단한 것처럼 되어 있는데 예. 서울대가 이걸 다시 들여다보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다시 들여다보겠다는 거예요. 이 부분은 뭐 서울대가 하려면은 당연히 버클리대와의 공조를 통해서 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 앞에 네. 석사 논문이나 학위 논문 같은 경우에는 서울대가 어쨌든 학교로서의 명예를 요구하는 것이고 이건 각 주체에 따라 가지고 이제 판단이 좀 달라질 수 있다. 왜냐면은 아무리 권위 있는 대학이라 하더라도 자신의 학교에서 뭔가 이루어진 일에 대해 가지고 아주 엄격한 판단을 내리긴 어렵다는 것이 얼마 전에 저희가 다뤘던 공주대학교에서 공주대. 조민 씨의 어쨌든 그 기여도에 대해서 언급하면서 사실 삼저자 할 만했다. 그런데 사실 외견상을 보기에는 뭐 화초에 물주기 이런 것들이 활동이었다고 하니까 저는 이제 그런 것들은 앞으로 또 분명히 이렇게 관심이 집중된 사안에 대해서는 서울대도 버클리도 실제 언론에 드러날 수 있게 그런 판단의 취지를 공개해야 될 겁니다. 예. 그때 다시 한번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이준석 의원은 궁금해서 그러는데 미국 하버드대에서 학사까지 한 거예요? 예, 학사까지 했습니다. 학사까지 했어요? 예, 알겠습니다. 아니 혹시 석사 네. 박사했으면 제가 논문 제대로 썼는지 한번 물어보려고. 제가 조국 장관이 방문학자 할 때 하버드에 있었는데요. 예. 예, 얼굴 못 봤네요. 아, 그렇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자, 법무부가요, 시청자 여러분, 무언가를 또 지금 추진하려는 모양인데 이것도 좀 논란이 되고 있는 모양입니다. 김민지 기자 뭡니까? 네, 지난 8일이었죠. 김호수 법무부 차관, 지금은 이제 법무부 장관 대행인데요. 대통령에게 이제 검찰 개혁 방안을 보고하면서 이 내용이 조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 주요 내용 중에 하나는 검찰총장이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해서 단계별로 법무부 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라는 내용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상 법무부가 검찰의 수사를 감시할 수 있게 되면서 검찰 내부에서는 이거 독립성 훼손 아니냐 이렇게 반발이 나오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아, 저기 검찰총장은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해서 법무부 장관에게 스텝 바이 스텝으로 단계별로 보고하라.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다는 거죠. 지금 검찰에서는요, 저런 법무부 방침과 관련해서 법무부 너무 오버하는 거 아닙니까? 검찰 내부 분위기가 지금 이렇게 나옵니다. 법무부가 아무런 협의 없이 청와대에 몰래 보고했습니다. 이거 황당한 방안입니다. 장관이 일일이 보고하게끔 했을 때는요, 지금처럼 이런 조국 같은 수사 못해요, 못해. 윤 총장이 눈 뜨고 물 묵었습니다. 김 차관, 저 김호수 지금 장관 대행 얘기하는 겁니다. 출세 욕심이 어디까지인지 모르겠습니다. 조국 일가 수사에 대한 정부의 검찰 탄압 아닙니까? 이런 얘기 나오는데 혹시 저 김호수 장관 대행이 보고하는 영상이 있습니까? 자, 이건데요. 지난 8일이었을 거예요. 왜 윤석열 검찰총장도 참석한 가운데 청와대에서 열린 대통령 주재 반부패 정책협의회 회의. 그 회의가 모두 종료된 이후에 김호수 법무장관 대행이 문재인 대통령과 저렇게 독대해서 사실상 지금 논란되고 있는 이 방안을 보고했다는 것이죠. 검찰의 분위기는 매우 격앙돼 있습니다. 자, 김 소장님, 이거 뭐 적절한 조치라고 보시는지요? 뭐 일단은 저 검찰의 분위기가 좀 검찰의 공식 입장은 아니죠. 예. 아마 흘러나오는 얘기들 같은데요. 예. 그 검찰의 문미나 이런 차원으로 이해를 했으면 좋겠어요. 군을 예를 들면은 합참의장의 주요 안보 사안에 대해서 국방장관한테 보고하지 않는 건 문제이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이해하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지금 검찰 개혁에 대해서는 뭐 어느 정치 세력이든가 다 동의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고 있는 견제받지 않는 검찰의 권력을 분권화한다. 아하. 내지는 민주주의 원리에 따라서 민주주의 원리인 견제와 균형의 차원에서 보면 될 것 같다 생각이 듭니다. 예. 검찰 일각에서 나오는 것처럼 그러면 권력형 비리는 어떡하냐? 이건 공수처 만들면 됩니다. 공수처 만들면 된다? 야, 그러면 조국 장관 같은 케이스는 어떻게 하느냐? 이 받지 않습니까? 재척 사유가 돼서 본인이 보고받지 않았습니다. 보고할 이유도 없고요. 충분히 회피해 나갈 수 있다고 봅니다. 박 의원님. 지금 현행 검찰청법 8조에도 이 법무부 장관은 구체적인 수사 지휘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거든요. 충분히 되어 있는 것을 단계별로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에게 보고해야 된다. 단계별로. 수사 관여죠. 수사 관여입니다. 수사 관여다. 네, 그렇습니다. 어허. 그리고 이번에 문제가 된 그 법무부의 그 검찰 저는 개혁이라고 얘기하고 싶지 않고요. 검찰의 어떤 개조 방안을 보면 예.
일선지검에 지금 전부 있는 특수부와 공안부, 강력부 이런 수사를 전부 못하게 만들어놨어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제 검찰이 직접 수사를 못하고 전부 경찰을 시켜서 이제 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예. 그런데 이것은 보면 지금 국회에서 이 검경 수사권 조정이 논의가 되고 있고 그 법안은 국회에서 만드는 것들인데 이거를 검찰에서 시행령을 개정해서 자기들 이 구매에 맞게 만들고 그리고 이제 특수부 수사를 못한다는 그 비난을 공수처를 설립하면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허. 그런데 모순이 되는 게 공수처에는 또 수사권과 기소권이 다 있어요. 어허. 검찰에서는 이제 기소권만 갖고 직접 수사권을 이제 뺏는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이번에 그 법무부 차관이 장관도 없는 사이에 저렇게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대검이라든가 이런 실무 부서하고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잘못된 거죠. 저거는 독단입니다, 독단. 자, 저희가 준비한 다음 주제로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